오늘은 한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앞두고 쓴 편지를 소개합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이제야 전하는 진심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윤아, 오늘 밤 너는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러 나갔지. 밝게 웃으며 다녀오겠다고 하고 문을 닫던 내 모습이 아직도 눈에서 나구나. 집에 혼자 남아있으니까 문득 내 방문이 열려 있는 게 보이더라. 들어가 봤어. 내 책상, 내 침대, 벽에 붙어 있던 사진들. 책장에 꽂혀 있는 초등학교 때 읽던 책들이며 중학교 때 모았던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뭔가 텅 빈 느낌이 들었어. 침대 위에 내가 어렸을 때 안고 자던 곰 인형이 있더라. 그걸 보니까 갑자기 여러 생각이 밀려왔어. 아,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다음 주면 너는 신부가 되고 이 집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오늘만큼은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었다. 다윤아, 내가 태어나던 날을 아빠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에서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분만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만 쳐다봤어.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을 때 아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처음 너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작고 가벼운 게 아빠 팔에 안겨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아빠를 빤히 쳐다보던 그 눈빛. 아빠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 아빠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지.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엄마가 전화로 내가 걸으려 한다고 알려줘서 아빠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 가방도 안 풀고 너한테 달려갔지. 소파를 붙잡고 서 있던 내가 아빠를 보더니 환하게 웃더라.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아빠 품으로 걸어오는데 바닥에 넘어질 때마다 아빠 마음도 같이 철렁 내려앉았어. 손 내밀어 주려고 하면 엄마가 말렸어. 혼자 일어나야 배운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넌 울지 않았어. 넘어지면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일어서서 걸었어. 그때 기억은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초등학교 입학 날도 기억나. 새 책가방을 맨 내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날따라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 먹으면서 너는 계속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 학교까지 가는 길에 내 작은 손이 아빠 손을 꼭 잡았는데 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너는 조금 망설이다가 아빠를 보고 빙긋 웃더니 교실 안으로 뛰어갔어. 아빠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너를 바라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 비 오는 날이면 아빠는 늘 학교 앞에서 너를 기다렸어. 우산 두 개를 들고 서 있으면 교실에서 뛰어나온 내가 아빠를 보고 달려오곤 했지. 우산을 씌워주면 너는 고개를 들어서 아빠 옷이 젖었다고 걱정하더라. 그 작은 걱정이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단다. 차 안에서 너는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했다는 이야기, 급식이 맛있었다는 이야기, 친구랑 술래잡기를 했던 이야기. 그 작은 이야기들을 아빠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어.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았거든.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너는 점점 바빠졌어. 학원 가고 친구 만나고 시험 준비하느라 늘 정신없었지. 저녁같이 먹자고 하면 학원이 늦게 끝난다는 대답이 많아졌고 혼자 밥 먹으면서 아빠는 내 빈자리를 자꾸 보게 됐어.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조용해졌어. 아빠와 엄마 둘이서 말없이 밥을 먹는 날들.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외로웠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상황이 더 달라졌어. 너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지. 동아리 아르바이트, 친구들. 주말에 가끔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았어. 아빠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면서 내 방문만 쳐다봤어. 노크하고 싶었어. 요즘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하지만 차마 두드리지 못하겠더라. 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저녁에 너는 또 나갔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아빠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지. 내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어.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어. 그때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방에서 혼자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빠는 너무 후회했어.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문을 두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다윤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아빠를 용서해줘. 처음 내 남자친구를 만난 날도 기억이 많이 나네. 너는 일주일 전부터 조심스럽게 물었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 누가 감히 내 딸을.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날 아침부터 아빠는 계속 시계를 봤어.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을 열고 그 친구를 처음 봤는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경직되면서 괜히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더라. 형제는 어떻게 되는지, 직장은 어디인지. 옆에서 너는 아빠한테 계속 눈치를 줬었잖아. 기억해? 너무 신문하지 말라고.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내 딸을 데려가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 마음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아. 그 친구가 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웃을 때 같이 웃고 내 말을 경청하고 너를 존중하는 모습들. 무엇보다 너의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 보이더라. 전화 통화할 때 웃음소리가 많아졌고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생각했어.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걱정은 됐어.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많더라. 경제적인 문제, 집안 간의 갈등, 육아의 어려움. 아빠와 엄마도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 혹시나 너희도 그런 어려움이 올까봐, 혹시나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하지만 너희 둘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이 됐어.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들, 그 모든 걸 보면서 아빠는 확신했어. 이제 내 역할은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지켜보는 거구나. 결혼 승낙 받으러 온 날, 그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잘 모시겠다고 말했어.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그 친구를 쳐다봤었지.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잘 부탁한다고만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어. 내 딸을 부탁해. 항상 행복하게 해줘. 힘들 때 손 놓지 말아줘.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 다윤아, 아빠가 살면서 배운 것들이 있어. 너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야. 아빠는 늘 부족한 남편이었고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이것만큼은 너에게 말해주고 싶구나. 아빠는 살면서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너무 적게 했어. 결혼 초기에는 엄마가 밥을 해줘도 잘 먹었다는 한마디면 됐고 빨래를 해줘도 집안일을 해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 그러다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
내가 중학생일 때였지. 아빠가 집안일을 하면서 깨달았어. 밥 한 끼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 엄마가 태어난 후 아빠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어. 고맙다고, 맛있다고, 고생한다고. 그 말을 자주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엄마 표정도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어. 다윤아, 당연한 것은 없단다. 밥을 해주는 것도, 빨래를 해주는 것도, 옆에 있어주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야. 매일 고맙다고 말하면 그 말이 두 사람을 계속 붙잡아 줄 거야. 그동안 살면서 아빠와 엄마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 특히 너희를 키울 때는 육아 문제로 자주 다퉜지. 아빠는 너무 바쁘고 엄마는 육아에 지쳐 있고 어느 날 밤 크게 싸우고 나서 둘 다 잠을 못 잤는데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출근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 퇴근길에 꽃집에 들러서 엄마가 좋아하는 장미를 사들고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했지. 엄마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날 이후로 아빠와 엄마는 약속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화해하자고. 다윤아,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잠들기 전에는 꼭 화해해라.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자라. 아침에 일어나면 웬만한 일은 다 괜찮아져 있을 거야. 엄마는 늘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것 같아.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 그러다 보니 항상 지쳐 있었어. 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기뻐하고 나쁜 점수를 받으면 자책했지. 그럴 때마다 아빠는 말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완벽할 필요 없다고. 다윤아, 너도 마찬가지야.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 그런 건 세상에 없어. 너는 그냥 너로 충분해. 실수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부부야. 너는 내 페이스대로 살아. 남들과 비교하지 마. 아빠는 젊었을 때 뭐든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회사 일이 힘들어도 돈 문제가 생겨도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남자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다가 결국 탈이 났어. 스트레스로 입원했었지. 그때 엄마가 그랬어.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같이 고민하면 되는 건데. 그때 깨달았어. 혼자 끙끙대는 건 용기가 아니라 고집이더라. 다윤아, 힘들 때는 말해.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혼자 꾹꾹 눌러 담으면 언젠가 터져. 말하는 것도 용기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사랑이야.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결혼하고 너희를 낳고 꿈을 접었지. 아빠는 그게 늘 미안했어.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손이 좀 덜 갈 때 아빠가 엄마한테 말했어.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엄마는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늦은 나이에 자격증도 땄고 지금은 작지만 엄마의 소중한 가게도 가지게 되었잖아.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너도 알지? 다윤아, 결혼했다고 해서 개인의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내 남편도 꿈이 있을 거고 너도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서로를 묶어두지 말고 날개를 달아줘. 그게 진짜 사랑이야. 다윤아, 아빠는 늘 부족한 아버지였어. 바쁘다는 핑계로 내 손을 놓쳐버린 날들이 많았어. 내 학교 행사에 못 간 날도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주지 못했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 옆에 없었던 날도 많았어. 그래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아빠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어. 내가 웃으면 아빠도 행복했고, 내가 울면 아빠도 아팠어. 내가 멀리 있어도 가끔만 연락해도
아빠는 늘 너를 생각했어. 이제 너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돼. 행복한 날들이 많기를 늘 바랄 거야. 하지만 힘든 날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서로의 손을 놓지 마. 폭풍우가 와도 함께 견디면 이겨낼 수 있어. 아빠와 엄마가 그랬듯이. 다윤아, 넌 정말 잘 자랐어. 아빠의 자랑이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멋진 어른이 됐어. 아빠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하는 다윤아, 아빠가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오늘만큼은 꼭 전하고 싶어. 내가 세상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내가 지쳤을 때 기댈 수 있고, 내가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여기는 언제나 내 집이야. 아빠는 언제나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결혼식 날 너와 함께 입장할 때 아빠가 내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갈 거야. 그 짧은 시간이 아빠한테는 마지막 선물이야. 아빠 팔에 손을 올려놓은 내 손이 온기,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내 얼굴, 그 모든 순간을 평생 기억할게. 우리 다윤이, 너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웃음 가득한 날들을 보내기를, 어려움이 와도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기를, 그리고 가끔은 아빠 생각도 해줘. 아빠는 늘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오늘의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딸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들으셨을 겁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전하지 못했던 사랑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